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이동건 기자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섬세함과 남성의 강렬함을 함께 지니고 있는 작가 김시아 작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는 갤러리 쿤스트독인데요. 굉장히 요려하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김시아 작가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옆에 서 계신데요. 잠깐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시아입니다. 일단 들어오자마자 이 작품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제가 선생님 소개할 때 그 여성의 섬세함과 남성의 강렬함이 같이 있는 그런 작가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 작품을 보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작품은요, 현실하고 이상의 괴리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일종의 좀 가볍게 얘기하자면 이 쇠창살 자체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벽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을 세워놓으면은 그 이상이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바람이기 때문에 아직 좀 실현되지 않은 것, 그리고 좀 생각을 할 때 갇혀져 있는 것, 뭐 이렇게 구상을 해서 이 쇠창살을 놓은 거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식물들은 뭐 우리가 그 이상을 꿈꾸면서 가질 수 있는 판타지, 꿈, 이런 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창살 안이 판타지가 되는 건가요? 저 나무가 일종의 환타지, 저의 환타지이기도 하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환타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창살을 딛고 나오면 현실로 오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뭐 이 밑을 통해 가지고 현실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나무를 보시면 굉장히 위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 위로 뻗어 있는 것 자체도 현실, 그러니까 그 이상치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진부터 이것도 굉장한 판타지 같아요. 현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블러처럼 이렇게 뭉개져 있는데 이 작품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것도 일종의 판타지에 대한 구현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나무와 건물을 찍은 거지만 흐리게 함으로써 일종의 마음속에 있는 판타지, 꿈, 이상, 현실과 벗어나 있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이 작업과 이 큰 설치 작품이 일종의 세트예요. 그래서 같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선생님께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한 대립을 통해서 무엇을 좀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쑥스러운 얘기인데, 작가는 자신의 삶을 대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작품으로서. 그래서 저는 여성으로서나 아니면 그런 사회에 부딪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어떤 이상을 구현하기에는 너무 벽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경향을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의 답답함.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결국에 자유로운 삶과 자유로운 예술적인 창의력을 구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그러기에는 현실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벽이 많잖아요. 뭔가 제도적인 거나 시스템적인 거나 구조적인 게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니까요, 굉장히 여백이 많아요. 하얗고 그리고 저 딱딱한 벽돌 건물이 보이는데 이것도 또한 현실과 이상의 그런 대비겠죠. 하늘이 없는 캠퍼스. 이거 좀 설명 좀. 제가 중국에서 한 7년 정도를 있었어요. 이따가 지금 귀국한 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어떤 삶의 격차가 커요. 그러니까 부유층과 아니면 그 밑에 층이 삶의 간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 건물과 하늘처럼 뚝 떨어져 있는 개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거를 표현을 하려고 했던 작품들이에요. 저 건물들은 좀 오래된 건물 같은데요. 그리고 뭐 공사장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제가 중국 생활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중국에서 7년을 있다 보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극한 대립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러고 중국에선 빠른 경제 성장 때문에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지어요. 굉장히 많이 짓는데 문제는 그게 계층 간의 중간 계층이 없고 계층 간의 대립이 크기 때문에 저렇게 굉장히 보기 좋고 호화롭고 아니면 유럽식 양식이잖아요.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비어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보고 드는 생각이, 저것도 일종의 넘어갈 수 없는 벽이구나. 밑에 계층의 사람들이 저 건물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냥 이상치에 있는 빈 저 시멘트 저 자체의 건물들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제 작품 컨셉하고 많이 닿아 있어서 제가 사진 작품을 시작하게 됐죠.
저런 작품을 하시면서 좀 애환 같은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자체가 중국은 아직 공산국가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통제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일단 사진 작품 촬영을 할 때 저런 장소에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여차 조금 다른 컨셉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공안들이 와가지고서는 굉장히 험악한 상황도 연출이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냥 저런 호화로운 건물을 쳐다보고 있는 그 밑에 굉장히 빈민층 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작품이 두 개가 걸려 있는데 이 작품도 이전 작품과 비슷한 예 합니다. 굉장히 으리으리한 집과 아주 깨끗한 그 하늘 예 이렇게 또 제가 있던 지역이 그런 지역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있던 지역의 바로 뒤 동네에 있던 건물들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중국에 들어간 게 2001년인데 2001년에 처음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상태였고, 그리고 제가 중국을 떠나오는 올해 초에도 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이상 속에만 있는 건물들, 네, 그런 건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지금 건물이 완전히 지어진 게 아니고 네, 또한 사람도 살지 네, 않지만 이렇게 뼈대만 갖고 있는 네. 그래서 더 그 빈민층에 있는 사람들과 극한 대립을 이루는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예, 오늘 정말 이 쿠스투독에 왔는데 네. 더 큰 전시장에서 했었으면 네, 좋은 작품 네. 더 많이 봤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 계속 김시아 작가님과 심층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 제목이 리얼 판타지입니다. 리얼이면 리얼이고 판타지면 판타지인데 왜 리얼 판타지라고 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리얼은 리얼이고 환타지는 환타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은 누구나 환상을 쫓잖아요. 근데 그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리얼이잖아요. 그건 실제의 삶이고 실제 우리의 주변의 진실일 수도 있고. 그런데 환타지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머나먼 곳에 있는 곳, 아니면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만 저것이 나에게는 환타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신 거죠? 네.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항상 언제나 그럼요. 또 여성분들은 그 명품백 같은 것도 환상일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고민이 있는 곳에 해결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극한 대립을 통해서 뭔가 답을 얻어내는 그런 건데요. 선생님 그 작업이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억압과 분출, 뭐 자연과 인공,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뭐 대립을 통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나 지혜를 얻어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저는 결국에 삶의 단면이 양과 음이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항상 같이 있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항상 전혀 다른 두 가지를 갖다 놓고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뭐가 있나를 탐구하고 그걸 바라보는 게 제 작업의 주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살면서 항상 음과 양을 항상 생각하는 하면서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생각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진 작업을 오늘 쭉 봤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특정적인 장소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내시는 것 같아요. 이 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그 뭐 인물이라든지 풍경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신지. 네. 저는 굉장히 다양한 형식 실험을 많이 하고요. 시리즈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작업 성향도 다양한 작가 중에 하나라서,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이게 김시아 거야? 그럼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아주 내 작품 중에 자랑할 만하다 이런 시리즈라든지 뭐 그런 작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저는 파이프 작업은 제가 꽃피는 젊은 예술이라는 작품이에요. 그 작품의 제목 테마 자체가. 그런데 그 작품 자체가 가진 의미도 있지만 그 작업이 공간에 따라서 다 매번 달라지는 작업에 똑같은 작업이 단 한 개도 나올 수가 없는 작업이라 그 작업에 특별히 애착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파이프 작업을 꼭 한번 꼭 봐야 되겠다 예, 너무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선생님 작품을 보면 이렇게 여성의 섬세함과 남성의 강렬함을 제가 그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성격도 그러십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털털하고 그런 성격이신가요? 네, 아니 일할 때는 좀 남성적인 면이 강해지고요. 평상시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부드럽고, 네네. 그 사람들은 그 의미 있는 삶을 꿈꾸잖아요. 근데 그게 자신으로부터 얻어지는 게 아니라 뭐 과거로부터 배우거나 아니면 책으로부터 배우거나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김사 작가님께서도 아마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던지 책이든 과거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다방면으로 모든 것에서 영향을 받아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책도 정말 열심히 보고요. 영화도 너무 열심히 보고 공연도 너무 열심히 보고 모든 거 하다못해 인테리어 잡지, 패션 잡지 모든 거를 다 통해서 저는 영감을 받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막 꼽으라고 하면 그냥 삶 전반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 계획도 궁금하십니다. 계속 국내에 계실 것인지 아니면 그 해외에 다시 나가셔서 활동하실 것인지. 당분간은 국내에서 머물고 작품 활동을 더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하고 연이 있고 중국이 제가 베이징이랑 뭐 사천 지방에 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게 벌어지는 장소, 굉장히 매력적인 땅이라고 생각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연계를 해서 작품 활동을 전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김시아 작가님 만나 뵀는데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됐고요. 또 다음에 작품으로 전시로 또 찾아뵙는 김시아 작가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